안녕하세요. 김종두 쌤입니다. 자, 쌤이 이제 올해 1월부터 이제 그 시기에 맞게 차근차근 논술에 관한 정보를 좀 논술톡이라는 걸로 알려줄 텐데요. 어쨌든 아직 뭐 논술을 자기는 하겠다라고 이제 고민하는 친구도 있고, 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나는 논술을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논술이 뭔지 아는데 나는 어떠어떠한 이유로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확정되지 않았다면 정보 정도는 조금 챙겨 들어봐야 돼. 왜냐면 그냥 뭔가 안 했던 거를 하려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이렇게 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100%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친구들이 결국 논술을 하게 돼. 논술을 하게 된다. 또는 논술 원서를 쓰게 돼.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짧게 하려고 그래. 자, 일단은 우리 그 매년 기준이 수능 응시니까 수능 응시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수능 응시 인원이 물론 이제 매년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계략적으로 봤을 때 약 50에서 52만 명 정도야. 그래서 2023학년도에는 50만 정도였고요. 2025 학년도에는 52만 명 정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 뭐 의대 증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 그런데 그럼 매년 논술 전형. 물론 이제 오해하면 안 돼. 수시에는 논술 말고도 있습니다. 뭐 학생부 교과도 있고 학생부 종합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쌤이 수시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시에서 논술 전형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쌤이 여기서 수치로 얘기하는 건요. 인문계, 자연계 통합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신 이제 그 안에서 자연계는 보통 이제 수학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할 거야. 그래서 논술 전형 원서의 장수. 이건 이제 사람 수로 따질 수는 없어. 이유가 있습니다. 장수는 이것도 매년 조금씩 차이는 나. 근데 계략적으로 봤을 때 46만 장에서 보통 이제 50만 장 또는 뭐 49만 장. 어차피 계략적인 값이니까 약, 요 46만에서 50만 장 사이다라고 봐야 돼. 근데 여기서는 쌤이 사람으로, 명으로 안 따지고 장으로 따진 이유가 있어. 왜 그럴까? 그치? 수시는 원서를 최대 6개까지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쌤도 그 제자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뭐 다른 전형 준비하면서 남는 장수를 논술로 뭐 한두 개만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 쌤 저는 다른 거,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를 쓸 게 없습니다. 해서 6장을 다 논술만 쓰는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마다 어쨌든 보통 한 장만 쓰는 경우는 드물어. 있긴 있습니다. 없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람 수가 아니라 쓰여지는 논술, 원서, 장수라고 봐야 돼. 그러면 물론 이제 이 통계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 어떤 통계가 나와 있지 않냐면 한 사람당 논술, 원서를 쓰는 친구가 몇 장 쓰는지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 근데 이제 선생님 경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보통 4.5장에서 보통 이제 한 5장 요 사이를 많이 써.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4.5에서 5장 사이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나 라고 봐. 그러면 결과적으로 논술을 어쨌든 걸쳐가는 학생 수는 몇 명 정도로 보면 될까? 계략적으로 봤을 때 약 10에서 11만 명 정도라고 봐야 돼. 그러면 이거는 적지 않은 수입니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수능 응시 인원 중에서 요 정도면은 한 20에서 한 22, 3% 정도?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확하진 않아. 왜요? 왜 그러냐면 일부 그 논술 전형이 수능을 안 봐도 되는 전형이 있어. 대표적으로 연세대가 그렇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 응시자 중에 근데 그 통계가 나와 있진 않아. 왜냐면 학교가 아예 수능 체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아예 학교가 모르기 때문에 그 통계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그런 인원들도 있다야.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올해부터는 아니지만 작년까지는 한양대도 수능 최저가 없는 학과가 더 많았지. 그 다음에 물론 올해부터는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립대. 그리고 그 외에도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 중에 일부 대학은요, 정말 수능 안 보고 논술만 보는 친구들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큰 틀에서 이 정도 비율이다. 이 정도로 파악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논술이라고 하는 것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쌤이 조금 목이 안 좋아서. 자,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눠지냐면, 일단 일반 논술이 있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논술은 요 일반 논술을 얘기해. 일반 논술. 그래서 요 일반 논술에 해당되는 학교가 약 30개 정도 대학이야. 뭐 연대, 고대, 뭐 서강대, 성균관대 막 이렇게 나와 있는 학교들. 그 다음에 약수령 논술이라는 논술을 보는 학교가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약수령 논술을 보는 학교가 이제 가천대. 가천대는 약수령 논술을 약 1000명 정도 가까이 뽑습니다. 가장 많이 뽑지.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학이 약 10여 개. 매년 좀씩 변해. 근데 어쨌든 간에 약 10개 정도 대학이 있어. 그래서 요 46만 50만 장 중에서 일반 논술에 쓰여지는 장수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요게 한 38에서 40만 장 정도 쓰이고, 요게 약 8에서 10만 장 정도. 근데 요게 실제로 그 정원 비율을 보면, 정원 비율은 매년 좀씩 변해. 약 3대 1이야. 3대 1. 학교는 학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지, 그치? 그런데 응시자 수는 거의 4배 차이나.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경쟁률은 일반 논술이 좀 더 높아. 일반 논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경쟁률이 50대 1 넘어가고요. 보통 이제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30대 1? 조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차이가 나. 그래서 일반 논술은 보면 이제 학교마다 이제 시험 범위도 다르고요. 문제 유형도 달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좋다라고 얘기하는 대학들은요, 시험 범위가 고1 수학부터 수원, 수투, 미적분, 거의 요거는 이제 기본이라고 봐야 돼. 기본이고요. 그리고 거의 절반 정도의 대학이 여기에 이제 확통과 기하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30개 대학 중에 14개 대학이 학통 기하가 포함되어 있어. 대략. 그 다음에 뭐 이 중에 2개가 아니라 1개만 더 추가로 되어 있는 학교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넘어. 30개 대학 중에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돼. 그럼 약수령은 뭔가요? 약수령은 일단 시험 범위만 놓고 보면 수원, 수투야. 그런데 그러면 뭐 이거하고 비슷한가요? 그러진 않아. 수원, 수투인데 문제 스타일도 EBS와 수능 연계야. 그래서 답안을 작성한다는 거 외에는요, EBS나 수능에서 볼만한 문제들이 나와. 물론 이제 그거를 살짝 넘어서는 학교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학교가 이제 약수령 논술하고 일반 논술하고 살짝 중간에 걸친 학교들도 있긴 해. 그래서 그런 학교들의 대표적인 예가 한국외대. 그래서 외대는요, 약수령 논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한국외대 정도면 그냥 일반 논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쌤은 이제 중간쯤이라고 봐. 그래서 뭐 이게 왜냐면 이게 약수령 논술하고 일반 논술은 사실은 그냥 학교가 나누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입시 전문가들이 나누는 거야. 물론 이제 우리 학교는 약수령 논술입니다 라고 말하는 학교도 있어. 가천대처럼. 근데 이제 그런 말 안 하는 학교도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딱 일률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큰 틀로 이렇게 나눠진다. 자, 근데 이건 쌤이 나눈 이유가 그래도 어떤 시험들이 어떤 형태의 시험을 보는지 큰 틀에서는 좀 알고 있어야지, 그치? 그래도 입시 정보인데. 자, 그런데 보통 선생님들이 논술하고 약수형 논술을 추천할 때 대신 이건 절대 기준은 아니다. 오해하면 안 돼. 왜냐면 수능 수학하고요 수리 논술은 그 실력이 완전한 비례관계는 아니야. 물론 아직 논술을 안 했다면 수능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수리 논술도 잘할 가능성이 높아. 그건 맞아. 대신 그건 포텐셜이야. 안 해도 수리 논술을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야. 대신 이제 아직은 논술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수리 논술을 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따지는 게 수능 수학 등급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보통 일반 논술은요 1등급에서 최소 3초는 나와야 된다. 3등급 초는 나와야 된다. 초는 나와야지 보통 일반 논술을 지원하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약수령은요 3에서 4등급. 대신 이제 4등급 후반은 조금 약수령 논술 쓰기에도 조금 약해. 그래서 보통 4등급 중간 요 정도 얘기합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돼. 이 정도에서 추천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실제 원서 쓰는 거 보면 4등급 친구들도 일반 논술 씁니다. 그 다음에 5, 6등급도 약수형 써. 그게 붙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어쨌든 원서를 쓰는 거는 물론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겠지만 왜냐면 원서 쓸 때 학교에서 아마 도장을 받아야 될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지원 자체는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론상. 그런데 보통 요 안에서 추천이 이루어진다. 그럼 한번 보자고. 어쨌든 수능 응시 기준으로 봤을 때 52만 명 중에서 10에서 11만 명이야. 그럼 대략적으로 봐도 20에서 22% 정도는 이 정도는 논술을 쓴다고 봐야 되겠지. 그게 이제 실력이 상대적으로 좋으면 일반 논술, 상대적으로 약하면 약수형 논술 이렇게 차이는 나겠지만 그런데 우리 보시면요 수능 등급 여러분들 알잖아. 1등급 퍼센트가 4%지. 그 다음에 2등급이 7%고요 이게 누적까지 한번 써볼게. 그 다음에 3등급이 12%인가? 12%. 그래서 누적으로 본다면 누적 4%, 11%. 그 다음에 3등급이 까지 하면 23%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4등급은 좀 많지. 4등급이 여기 합쳐서 17%인가? 그래서 여기까지 누적하면 40%가 되지. 근데 쌤이 4등급 중간까지 봤으니까 계략적으로 논술에서 약수형 논술 포함이야. 물론 이제 준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그냥 큰 틀에서 통계적으로 얘기한다면 계략적으로 30% 수학 실력이요 30% 안에 들어야 그래도 나름의 훈련을 적당히 했을 때 훈련만 적당히 하면 안 되지. 자기 이제 실력에 맞게 원서도 잘 써야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원서 쓰는 건 9월달에 고민하는 거고요. 어쨌든 요 정도 안에 들면 논술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수학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어쨌든 자연계 논술은 수리 논술이 주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학 실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제일 적당하거든. 그렇잖아. 국어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물론 인문계열은 국어와 연결이 되겠지만 자연계는 어쨌든 수학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수치로 봐도 어때? 대상자는 30%.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쌤이 말하는 대상자고 실제로는 얘기했잖아. 5등급도 쓸 수 있고 6등급도 이론상 쓸 수 있다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언뜻 봐도요. 30% 대상자인데 실제로 20% 쓴다는 얘기는 언뜻 봐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대상자 4등급 정도 또는 4 중간까지 드는 친구들, 이 대상자 3명 중에 2명은요 논술을 쓴다야. 결국은 잘 생각해야 돼. 물론 더 러프하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물론 이제 쌤은 저거는 이제 한 사람이 4.5장에서 5장 썼다는 전제하에서야. 실제로 한두 장만 쓰는 애들까지 놓으면 저 숫자는 더 늘어나야 돼, 사실은. 왜? 한두 장만 쓰는 애들도 많거든. 학생부 종합을 썼어요. 학생부 교과를 썼습니다. 그런데 4개밖에 못 썼어요. 그럼 2장 남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안 쓰기도 기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두 장을 쓰는 친구도 은근히 많아. 그러니까 실제로 쌤이 11만 명이라고 한 거는 어쨌든 간에 논술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친구 위주로 정리를 한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결국은 논술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대상자 3명 중에 2명 결국은 논술 쓴다고요? 실제로는 더 높은 비율로 봐야 돼. 1장, 2장 쓰는 친구까지 포함시킨다면. 그리고요. 실제로는 더 낮은 애들도 쓰잖아요 라고 봐서 조금 더 러프하게 보더라도 결국 2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은 결국 논술 써야 된다. 야.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주위에 친구들 물어봐. 적당히 친구들이 있는데 요 안에 들면서 야, 너 논술 쓸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10명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면 8, 9명은 나 안 쓸 거야. 나는 정시야. 이럴 거야. 근데 그 중에 절반이 결국은 쓴다고. 절반 이상이. 그래서 안 그럴 것 같지? 이건 매년 반복되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실제로 9월 달에 9월 모평이 끝나면 선생님도 긴장해. 왜 긴장하냐면 9월 모평 딱 끝나고 나잖아. 그러면 질문 홍수가 발생해. 진짜로. 선생님 저 원서 쓰려고 합니다. 또는 원서를 썼어요. 어떻게 공부할까요? 지금부터. 또는 원서 어디다 쓸까요? 이거와 관련해서요. 질문이 진짜 많이 와. 하루에 심할 때는 이제 논술 레벨에서 여러분들 논술 선생님들은 질문 많이 안 와. 그런데 불구하고 진짜 많이 옵니다. 이때 선생님도 긴장해. 왜? 예를 들어서 원서에 대한 질문인데 원서 기간이 지나고 답변하면 안 되잖아. 그 전에 답변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이제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주려고 긴장을 많이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 진짜로 시험 범위도 체크 안 하고 자기가 학통과 기하도 못 하는데 해본 적이 없는데 원서는 그냥 쓰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 그래서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돼. 내가 정말 9월 달 가서도 저는 논술 전형 안 할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뭔가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왜? 보통 고1, 2 때는 논술 안 한단 말이야. 논술 대비를 잘 안 한다고. 그치? 그냥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내신 공부 열심히 했지. 근데 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어떤 전략도 아니고 판단도 아니야. 그냥 귀찮아 하는 거지. 근데 아니야, 여러분들. 입시는요,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고 나한테 유리한지 나한테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물론 이제 오늘 여기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그 내용 관련된 정보를 소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쌤이 이제 계속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 줄 텐데 일단 당장은 이것부터 고민해야 돼. 정말 내가 정시만 보고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결국 정시 플러스 수시로 갈 것인지를 선배들이 있다면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봐도 괜찮아. 그리고 지금 당장 정답을 내라는 얘기는 아니야. 어쨌든 이 가능성이 있는지를요, 스스로 잘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잘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논술에 대한 정보와 관련해서 꾸준하게 관심 있게 관심을 가지고 이 정보들을 잘 취합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결국 매년 선배들이 그려왔다. 방심하지 마라. 나 논술 안 할 거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 논술 안 할 거야가 됐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저 수학이요 8등급입니다. 그래서 전 논술 안 할 거예요. 오케이, 인정. 수학이 8등급이면 논술로 합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건 인정하겠다고. 그런데 본인이 목표가 됐든 현재 상황이 됐든 적어도 4등급 중간까지 오고 있더라. 또는 4등급, 3등급 이내에 포함되는 게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자기 목표다. 그러면 논술을 건드릴 가능성이 거의 3분의 2입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단 이 상황부터 제대로 알란 얘기야. 그리고 정말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 벌써. 근데 아직은 자기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논술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뺏기지 않는다고. 그럼 적어도 그치, 꾸준하게 신경 쓰면서 관련 정보를 취합을 해야 돼. 자, 뭐 성격이 급한 친구들도 있어. 선생님, 근데 선생님 이 캐스트 나올 때마다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작년 거 한번 봐봐. 작년 거도 지금 지우지 않고 싹 리스트로 있잖아. 성격이 급하면 어차피 올해나 작년이나 이슈상의 차이는 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다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슈 차이는 있어. 그렇지만 논술이라는 거의 큰 흐름은 1년 사이에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 그렇다면 본인이 조금 빠르게 캐치하고 싶다면요, 작년 거 한번 싹 보십시오. 퀘스트. 어쨌든 간에 본인이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저 대상자, 선생님이 말했던 요 대상자들 3명 중에 2명은 결국은 논술 하게 된다라고 하면 논술 공부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까봐 결국 논술 원서를 쓰게 된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쌤이 다음부터는 이제 각각의 디테일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할 거거든. 잘 여러분들이 챙겨서 자기 입시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